안녕하세요. 자기통찰의 이통찰입니다. 이번에는 배우 박보영님의 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 책을 내게 되었는데 구매 한번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정말 후회 없는 한 권으로 반상의 마스터가 될 거라고 분명히 장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매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박보영님의 얼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을 볼 때는 가장 큰 특징을 눈에서 먼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눈을 이렇게 보게 되면 아랫 눈꺼풀이 이렇게 직선을 하고 있죠. 다 이렇게 아랫 눈꺼풀들이 직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아랫 눈꺼풀들이 직선을 했을 때는 현실적이고 이성적이면서 논리적, 뚜렷한 사고를 지닌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무모한 실행하는 걸 안 좋아하고요. 계획이 없는 것은 실천하기를 싫어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를 보자면 옳고 그름을 꼬치꼬치 따지기를 잘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윗 눈꺼풀을 보게 되면 윗 눈꺼풀이 상당히 둥글게 이렇게 발달이 됐죠. 윗 눈꺼풀이 둥글게 발달이 됐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대인관계가 유연하고 협조적이면서 둥글면 둥글수록 행복과 즐거움을 찾는 그런 분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적으로 의미를 보자면 즐거움을 찾는 만큼에 비해서 여유가 좀 적고 눈물이 많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을 보면 이제 입에서 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랫입술은 두꺼운 반면에 윗입술은 얇게 발달이 됐죠. 이렇게 윗입술이 얇게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 윗입술이 얇은 분들께서는 이성적이고 논리적이면서 말 주변이 좋습니다. 언어 구사 능력이 좋고 실속 있는 입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윗입술이 두꺼우면 말수가 좀 말이 둔탁하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분들이 윗입술이 두꺼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랫입술이 이렇게 두꺼운 경우는 정이 많다, 베푼다 이런 의미를 볼 수 있고요. 반대적 의미는 이제 과하게 두꺼우면 본능 욕구가 강해지고 감정적이면서 지배 욕구가 강한 성향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자에게선 가장 이상적인 입술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래는 살짝 두꺼우면서 윗입술은 얇은 이런 입술이 가장 이상적인 입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이 이제 옆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옆모습을 보게 되면 이마부터 이렇게 코를 거쳐서 굉장히 매끄럽고 유연하게 둥글게 내려오죠. 이렇게 여기 이마에서부터 이 코끝까지 부드럽게 이렇게 곡선을 그리면서 내려옵니다. 반대로 남성분들의 이제 이렇게 남성분들은 이렇게 내려오게 되죠. 이렇게. 이건 여성의 전유물이고 이건 남성의 전유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곡선이 지면 질수록 순종적이고 유연하면서 상냥하면서 부드러운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여성의 전유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곡선이 부드러우면 부드러울수록 이 순종적이면서 유연하고 상냥함, 부드러움의 의미를 강하게 지니게 됩니다. 그리고 귀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귀를 보시게 되면 아래가 이렇게 볼과 바짝 붙어 있죠. 이게 저는 아래 칼기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아래 칼기를 가진 분들께서는요. 이성적이면서 논리적이고 공사 구분이 분명하고 명확합니다. 그리고 배우고 익히는 거 이런 걸 또 잘하고 실속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극단적으로 좀 얘기를 하자면 이렇게 아래 칼기를 가진 분들께서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감정 구걸하는 것이 역효과가 날 수 있는 분들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위의 귀를 또 보게 되면 이렇게 위의 귀가 굉장히 둥글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위의 귀가 이렇게 둥근 분들은 지혜로움과 현명함, 총명함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얼굴에서는 이 정도 큰 특징을 찾아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상을 볼 때도 가장 먼저 손 모양을 봐줘야 되는데요. 원추형의 손이라고 합니다. 원추형의 손, 이렇게 손바닥과 손가락의 길이가 1대1 비율 정도를 보입니다. 그쵸? 이렇게 1대1 비율에 가로폭은 그렇게 길지 않고 손가락은 가늘면서도 이렇게 끝으로 살짝 뾰족해지는 느낌. 이런 손은 원추형의 손이라고 합니다.
융통성이라든지 창의성, 상상력, 부드러움, 그 다음에 리더십이라든지 요점 파악이 강한 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박보영님께서는 융통성이라든지 부드러움, 요점 파악, 이런 것이 강점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을 보자면, 자, 이렇게 검지하고 중지가 붙어 있습니다. 그렇죠? 검지하고 중지가 붙은 경우, 이런 경우는요, 이게, 우연치 않게 이렇게 붙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이건 자연스러울 때 나오는 모습이거든요. 선생님들께서 한번 해보시면 아실 겁니다. 바로 아실 수가 있는데, 약지하고 소지가 떨어지게 하고, 이렇게 붙이는 손 모양을 했을 때는 매우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런 손 모양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손이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자, 이렇게 검지하고 중지가 붙은 경우에는요, 독립적 사고가 강합니다. 그리고 구속이라든지 속박 싫어하고 공격적이기보다는 처세술에 능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엄지손가락을 보면 이렇게 꺾여 있죠.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꺾인 경우에는 고집이 좀 세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기 정체성이 강합니다. 그리고 이 손가락이 벌어지는 폭 있죠. 이렇게 검지하고 엄지가 벌어지는 폭. 자, 이렇게 폭이 좁습니다. 이렇게 좁은 경우에는요, 수용적이기보다는 요점 파악을 하고 그 요점에 대해서 핵심 정리가 된 상태에서 좀 자기만의 고집이 있는 사람이다. 자기만의 사고가 뚜렷한 사람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을 보면 엄지손가락의 이지절이 좀 두껍게 발달이 된 것 같아요. 보통 여성분들은 이 이지절이, 여기 이지절이 이렇게 보면 이지절이 짤록합니다. 이 짤록하다는 건 이렇게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발달이 돼서 이렇게 약간 짤록한 느낌을 주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박보영님께서는 이렇게 좀 두껍게 발달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 구간이 이렇게 두껍고 직선을 그리게 됩니다. 엄지손가락 이지절이 이렇게 발달한 경우에는요, 이성적, 논리적, 체계적, 계획적이면서 건실함, 규칙적, 직관적, 배우기를 잘하는 분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자면 융통성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손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금에서 가장 먼저 이제 생명선을 봐줘야 하는데요. 생명선은 이렇게 보시게 되면 반경이 잘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게 손금이 강하지가 않으신 것 같아서 그렇게 잘 보이진 않는데, 그래도 확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손 엄지 위쪽 여기에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발달이 되어 있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 위에 사진도 마찬가지고 여기 보이는 요게 이제 생명선입니다. 여기에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발달이 되어 있는데요. 생명선 반경이 그렇게 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생명선의 반경은 중지 손가락에서 손바닥 중앙까지 이렇게 그었을 때, 중지 중간에서 이렇게 손바닥 중간으로 이렇게 했을 때 이 생명선의 반경이 이렇게 좁은지 넓은지 이 기준선에 닿아 있는지 이것에 따라서 성향을 나타내게 됩니다. 우선은 이 생명선 기준선을 넘지 못했을 때는요, 조심성이라든지 안전성이 강하고요, 그 침착하고 냉소적인 성향을 좀 많이 지녔습니다.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경을 넘어섰을 때는 이제 모험심이라든지 경쟁심, 에너지 이런 것이 강해지는 분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생명선의 반경에 따라서 이 진하기 크기에 따라서 건강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생명선의 반경은요, 단지 그냥 내향형이냐 외향형이냐 그 성향을 나타내는 것 뿐이라는 거, 그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또 볼 수 있는 게 두뇌선입니다. 두뇌선을 보시게 되면 이 두뇌선이 여기에서 출발을 해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 직선을 그리고 있는데요. 다른 사진도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두뇌선이 여기에서 출발을 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이게 분리형으로 이렇게 이중두뇌선 같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그냥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직선의 두뇌선이라고 해서 이렇게 그냥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직선의 두뇌선을 가지신 분들께서는 기본적으로 기억력이 좋고요. 학습 능력이라든지 인지 능력이 좀 뛰어납니다. 그리고 언어 구사 능력이라든지 책임감이 좀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감정선을 또 보시게 되면 이 감정선이 이렇게 위에 보면 이 감정선이 약간 직선을 그리는 듯 보입니다. 이렇게 이 감정선하고 이 두뇌선하고 이렇게 거의 맞닿듯이 직선을 그리고 있죠. 이런 경우는 하고 싶은 말을 참지 못하고 직설적으로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솔직한 분들도 많고요. 이 박보영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언어 구사 능력이라든지 인지 능력 이런 것이 좋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을 똑부러지게 잘하는 분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좀 들게 만듭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얼굴부터 손까지 다 봤다시피 이렇게 자주 나오는 키워드들이 있죠. 현실적, 이성적, 논리적, 계획적이라든지 무모함을 싫어하고 안전성이라든지 동사 구분이 명확하고 실속형 이런 키워드들이 많이 나오죠. 그럼 이걸 전체적으로 조합해 봤을 때는 이성적이고 계획적이면서 체계적인 현실적인 매우 현실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규칙적이고 안정감, 책임감에서 이 틀에서 벗어나는 걸 매우 싫어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직업적으로도 보면 연예 계통이 아니더라도 세무나 회계, 법 쪽이라든지 컨설팅 이런 쪽으로 직업을 가졌을 때도 굉장한 시너지 효과, 에너지를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박보영님의 얼굴부터 손까지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즐겁고 재미있는 유익한 정보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의 두 번째 출간한 대인관계 지피지기 전략 한 번씩들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